황금빛으로 우뚝 솟은 문을 부드럽게 지나 천국이어야 할 곳으로 들어섭니다. 사치에 흠뻑 젖어 마치 하늘이 그 보물들을 땅에 쏟아부은 듯한 궁전이죠. 거울처럼 닦인 대리석 바닥에서 빛이 춤추고 끝없이 이어진 복도에서는 촛불이 깜빡이며 비단 옷은 다른 세상의 속삭임처럼 바스락거립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환상 뒤에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마가는 무언가가. 눈이 따갑고 속이 메스꺼워질 만큼 고약한 진실이. 가장 먼저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달콤한 향수들이 훨씬 더 인간적인 무언가와 필사적으로 충돌합니다. 썩어가는 무언가와. 당신은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입니다. 이곳은 동화 속이어야 했는데 당신의 감각은 달리 외치고 있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왕족들의 실제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상 드라마 속에 완벽하게 분칠된 모습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목욕하고 얼굴에 독을 바르고 머리 모양으로 위장한 곤충 군락 속에서 살았던 세상입니다. 이것은 허영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 부정, 그리고 불가능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면부터 서서히 붕괴해 가면서도 제국을 통치했던 여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실의 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잊으세요. 이곳은 디즈니가 아닙니다. 이곳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매일 사막 땅처럼 갈라지는 납 기반 페인트로 덧칠되었고 두피는 이로 들끓었으며 썩은 내가 섞인 그녀의 입김은 선전포고보다 빠르게 방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관객 앞에서 옷을 입은 채 목욕하며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자신의 오물 속에서 몸을 담갔습니다. 겸손과 구경거리가 비누와 건강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국 제임스 1세입니다. 목욕을 완전히 거부하여 왕실의 방을 이에 번식지로 만들었고 시종들은 아무 일 없는 척 침묵하며 몸을 긁었습니다. 이것은 기이함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화된 공포였습니다. 모든 향수, 모든 분칠한 가발, 모든 비단 장식 커튼은 진실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왕족은 안팎으로 아름답게 비극적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1580년 그리니치 궁전의 새벽에 소환된 하인입니다. 오늘 당신은 영국 궁정에서 최악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군대를 지휘하고 대륙을 통치하는 그녀는 거의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명의 하인이 밤새 물을 드느라 분주합니다. 거대한 나무 욕조가 준비되어 있고 왕실의 피부를 나무 조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운 리넨으로 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옷을 벗으면 당신은 이것이 물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분 속에 숨겨진 수백 년의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베네치아 세루즈, 백색 낙과, 식초의 치명적인 혼합물로 덮인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부패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층이 너무 두꺼워서 석고처럼 벗겨집니다. 그녀가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물은 즉시 회색으로 변합니다. 수개월간의 땀, 화장품, 때로 흐려진 채로, 그리고 악취, 증기 속에서 죽음처럼 피어오릅니다. 식초, 금속, 썩은 살 냄새. 성인 남자들이 꽉 담은 턱 뒤에서 울음을 터뜨릴 만큼.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엄있고 거의 신성한 모습으로. 그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은 영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목욕을 극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긴 드레스를 입은 채 지켜보는 시종들에게 둘러싸여 몸을 담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오물이 물속으로 새으며드는 동안 차를 마시거나 과일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정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인 인내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오물뿐만 아니라 납, 독소, 감염으로 들끓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머리는 자신의 쇠약해진 헤어라인 때문에, 강제로 씌워진 딱지와 가발 때문에 끊임없이 가려웠습니다. 한때 생기 넘치던 그녀의 눈은 피부를 통해 스며드는 납 때문에 흐려졌고,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변화시켜 기분 변화, 기억 상실, 편집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통치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깨끗함을 느끼기 위해 목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 목욕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개인 침실 안으로 들어서세요. 첫눈에 그녀는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입니다. 얼굴은 대리석처럼 창백하고 움직임이 없으며 빛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가면입니다. 매일 아침 시녀들이 북과 신선한 베네치아, 세루즈 한 그릇을 들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제의 층을 씻어내지 않습니다. 물은 두려워합니다. 대신 그들은 그 위에 덧칠합니다. 또다시, 또다시, 또다시. 여왕의 얼굴은 광기의 캔버스가 됩니다. 질병, 부패를 숨기기 위해 래커처럼 덧칠된 독의 층들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납은 그녀의 피부를 통해 스며듭니다. 그녀의 피 속으로, 그녀의 뇌 속으로. 그녀는 말을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녀의 분노는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기분은 공중을 가르는 칼날처럼 요동칩니다. 아무도 그것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환상에 대해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금속 중독입니다. 납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발을 썼습니다. 더 높고, 더 무겁고, 더 뜨거운. 그것들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땀과 기름을 거짓 아름다움의 층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그녀의 치아는 어두워졌습니다. 잇몸은 퇴축되었습니다. 그녀의 입김은 고약하게 변했습니다. 너무 고약해서 시종들은 항상 산비트 떨어져 서서 입으로 숨을 쉬며 정중하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페인트를 발랐습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가면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왕관 뒤에 여성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의 힘이 그녀의 외모에 달려 있던 시대에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내면부터 그녀를 부식시키는 갑옷을.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귀족 여성들은 똑같은 치명적인 의식을 따랐습니다. 오래된 독 위에 새로운 독을 층층이 덧발라 그들의 얼굴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통의 유물이 될 때까지. 왕족들을 조먹은 것은 납 중독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이었습니다. 철권 통치를 했던 영국 제임스 1세 국왕은 목욕을 거부했습니다. 한 번도. 그의 침실은 번식지가 되었습니다. 전략이나 예술이 아니라 이를 위한 번식지였습니다. 레이디 앤 클리포드는 왕 근처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이가 들끓었다고 썼습니다.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이 벼룩, 진드기,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침대에, 가발에, 가구에, 심지어 금실로 장식된 궁정 의복에도. 그들은 분칠한 가발과 비단 소매의 둥지를 틀고 밤낮으로 왕실의 살을 뜯어먹었습니다. 당신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왕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기어오르는 틀림없는 간지럼을 느꼈을 것입니다. 권력과 기생충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머리 모양은 기생충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빗질하고 곱슬거리게 하고 동물 지방, 내 곰이나 소의 지방으로 기름칠한 다음 분으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 지방은 따뜻하고 썩은 냄새가 나며 잔치처럼 곤충들을 유인했습니다. 머리 모양은 몇 주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두피가 살아있는 벌집이 되었습니다. 벼룩은 기름 속에 알을 낳았습니다. 이는 마른 피부 속에 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우아한 글게 막대기, 섬세한 은발톱을 가지고 다니며 예의를 지키면서도 머리카락 탑을 쑤셨습니다. 그들은 외교 중에도 가려워했고 대관식 중에도 긁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궁정 예절이 적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긁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심한 기생충 감염을 겪고 있는지에 따른 거리 프로토콜도 있었습니다. 기생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션의 일부였습니다. 권력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살을 생태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환상을 깨뜨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배관 시설 없이 지어진 공간에 10,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왕족, 귀족, 하인, 병사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발코니에서 안뜰로 소변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은 테피스트리디나 구석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오물은 값비싼 카펫에 스며들었습니다. 천장에서 식탁 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게도요. 그리고 이 악취의 강을 가로질러 그들은 걸었습니다. 브로케이드 옷을 입고 향수에 흠뻑 젖은 채로. 향수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향기는 가면이자 참을 수 없는 부패의 냄새에 대한 갑옷이 되었습니다. 라벤더에 흠뻑 적신 장갑, 기름에 포화된 가발, 향기를 서서히 방출하기 위해 녹는 왁스로 채워진 보석은 그들의 썩어가는 세상의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땀, 씻지 않은 피부, 질병과 섞인 이 향수들은 화학적인 악몽이 되었습니다. 장미 기름과 대변, 사향과 감염된 상처. 시종들은 그 강렬함 때문에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냄새의 규범. 더 강한 향수는 더 높은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약한 향기는 약함, 심지어 위험을 나타냈습니다. 냄새는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변 시종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다른 어떤 직위와도 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왕의 씻지 않은 엉덩이를 닦는 것, 매일 손으로. 하지만 그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실세였습니다. 그는 왕의 비밀, 그의 고통, 소화 상태,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궁정에서 음모를 꾸미는 동안 이 남자는 왕 뒤에 무릎을 꿇고 손에 천을 든 채 대변을 보는 도중에 조약이 선언되고 전쟁이 결정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왕실 부패의 악취로
가득 찬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는 감염된 상처를 닦았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물을 보지 못한 몸에서 나온 바애설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경받았습니다. 부모들은 아들들이 이 역할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왕의 살에 가까울수록 권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가장 굴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권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족이었습니다. 웅장함이 아니라 기괴한 친밀함 속에서 환상을 위해 존엄이 파괴된 시스템. 다른 남자의 오물을 닦는 것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 15세기 스페인에서 이사벨라 카스티아 여왕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비누와 싸웠습니다. 네, 비누였습니다. 그녀에게 청결은 허영심이었습니다. 목욕은 죄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피부에 물이 닿는다고요? 기독교적 겸손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의식적으로 목욕을 해왔던 이슬람 공동체는 갑자기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파괴되었습니다. 비누는 압수되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을 씻는 것만으로도 처형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그라나다를 정복했을 때 무슬림들은 개종뿐만 아니라 목욕을 중단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매일 목욕하는 섬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사벨라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녀에게 깨끗한 피부는 숨겨진 이단을 의미했습니다. 결과는 전염병, 고통, 죽음, 전쟁 때문이 아니라 신앙으로 강요된 오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노버에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 백작 부인이 감염된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우유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우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히 마셨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체액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이 자선 행위가 그들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녀에게는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패에 젖은 친절이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우뚝 솟은 머리 모양에는 허영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썩은 곰 지방으로 코팅되고 분으로 뒤덮인 채 몇 주 동안 손대지 않은 이것들은 살아있는 서식지였습니다. 벼룩, 이, 알, 배설물, 두피 감염, 비, 부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소 짓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무릎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은 유럽에서 가장 큰 오물구덩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배설물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배설물 사이를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외교관들은 회의 내내 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계속 연주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비단과 질병으로 앙감된 세장 안에 태어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명령을 내리고 사형 선고에 서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면부터 썩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들은 상징이었습니다. 신성하고 건드릴 수 없는. 하지만 왕관 아래에는 그들은 단지 살이었을 뿐입니다. 피를 흘리고 가려워하고 썩어가는 살.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불가능한 아름다움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이 마침내 무너졌을 때 세상은 왕관을 기억했습니다. 그 아래의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 다음에 진주와 레이스를 두른
위험 있는 여성의 그림을 볼 때 잠시 멈추세요. 더 자세히 보세요. 보석이 아니라 눈을 보세요.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단지 보여지기 위해서